안녕하세요. 오트리오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 제가 탈 차는 제일 마음에 드는 여기 그린 컬러 요거예요. 자, 오늘은 코나 일렉트릭을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속초까지 지금 시승을 할 계획이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들 준비를 해놨는데 컬러가 장난 아니에요. 와, 지금 코나 컬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색깔을 딱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이 컬러가 제일 예쁘네요. 지금 충전이 96% 정도가 충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롱레인지에 19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롱레인지 19인치 휠 장착한 모델 같은 경우에 합 공인된 주행 가능 거리가 368km인데요. 지금 현재 96%인데 408km 주행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총 주행 거리가 292km를 탄 차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96%에 40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복합 공인된 게 368인데 보통 뭐 웬만하면 400km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 이제 인스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19인치 휠 적용된 인스프레이션을 선택하실 텐데 주행 가능 거리가 차이가 좀 나서 고민들을 좀 하시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코나 일렉트릭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 급가속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다가 두고요. 네. 지금 현재 에어컨도 켜져 있고 뒤에 우리 PD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백. 이게 전기 모터가 출력이 150kW 환산하면 204마력 정도 되거든요. 아, 무게가 차이가 많이 나는. 아, 그렇구나. 무게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제가 이게 나오면서 이게 분명히 미는 힘이 괜찮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니까 전기 모터가 204마력 밀어주니까 힘이 괜찮긴 한데 지난번에 제가 코나 1.6 가솔린 터보를 탔었잖아요. 근데 느낌적으로 가솔린 1.6 터보는 뭔가 이렇게 좀 짜릿한 느낌이 계속 났었거든요. 타는 재미가 계속 있었는데 이 차는 분명히 가속이 힘이 있긴 있는데 좀 약한 것 같아, 기대보다. 왜냐하면 그 차는 가솔린에 198마력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기에 204마력이잖아. 그러니까 출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기 모터는 초반에 토크가 확 나오니까 이게 밀어줄 때 힘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나름 그 가솔린보다는 훨씬 더 짜릿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무게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무게가 차이가 꽤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밀어주는 힘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1.6 터보가 좀 더 경쾌한 맛이 확실히 있었어요. 자,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코나보다 옵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코나 1.6 가솔린 터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그거 진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요거 인스프레이션에는 기본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온 거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쪽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지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차로 변경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씩 업그레이드가 된,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점은 사실 반갑긴 한데 가격을 생각해 보면 전기차로 가느냐 가솔린으로 가느냐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승차감은 전체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물론 노면에 따라서 진동이, 충격이 조금씩 전달되긴 하는데 대체로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기본 가솔린 1.6 터보 대비 무게가 거의 한 300kg 이상 더 무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아무래도 이게 묵직한 상태에서 충격을 버티면서 또 부드럽게 해야 되다 보니까 느낌이 약간
약간 울렁하는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면 1.6 터보는 굉장히 경쾌했죠. 그래서 긴장감을 살짝 높여주면서도 요철은 잘 걸러줘가지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고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이긴 하면서 약간은 좀 출렁하는 이런 느낌도 조금 있는데, 그래도 안정감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L을 써놨거든요. 굳이 선호를 따지면 가솔린 1.6 터보 쪽 세팅이 훨씬 좋죠. 네, 훨씬 좋은데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뭐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봤을 때 이 정도면 저는 뭐 성차감은 굉장히 세팅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가 아주 큰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적당하게 긴장감도 살짝 있고 또 요철은 잘 걸러주는 편이에요.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조금 진중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으면서. 노멀 모드에서 우선 산길을 한번 좀 주행을 해보면, 근데 힘이 좋으니까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좋긴 하네요.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두고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닌데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응답성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지는데, 사실 뭐 거기에서도 큰 차이는 없긴 해요. 야, 이거 쭉 미끄러지죠. 아무래도 이게 무게 때문에 원심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타이어가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전기차에서 힘은 확실히 좋거든요. 탈출할 때 밀어주는 느낌은 확실히 더 좋긴 한데, 근데 지난번에 코나 1.6 터보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게 탔거든요. 거의 뭐 경쾌함의 거의 끝판왕. 이게 소형 SUV가 가질 수 있는 경쾌함의 거의 끝까지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도 적당하고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었는데, 이 차는 뭐 편하게는 탈 수 있습니다. 힘도 좋고 빠르게는 탈 수 있긴 한데, 확실히 코너에서는 무게가 주는 한계 자체가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이 느낌 자체도요, 이게 기울어지는 느낌이라든가 충격 이후에 그 충격을 흡수하는 느낌 자체가 가벼운 차량은 확실히 달라요. 이게 무거운 걸 감당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조금 울렁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재미 면에서는 확실히 덜하네요. 이거는 물론 이게 만약에 코나처럼 이게 키가 큰 차가 아니고 해치백이나 좀 낮은 세단 정도면 그래도 좀 낫긴 하겠죠.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키까지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느낌 자체가 경쾌하고 또 재밌는 느낌은 사실 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뭐 와인딩을 달리는 재미로 탈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네, 그 부분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늘 오는 유명산, 지금 산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진짜 엄청 멋지네요. 코나도 이게 일렉트릭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일단 범퍼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땡땡땡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반 기본 코너랑 좀 다르죠. 네, 이쪽에 이제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불 들어와서 차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그 충전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와서 이 차가 지금 얼마나 충전됐나를 확인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물론 오너도 확인이 쉽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보통 충전기 기다려야 될 때 이 차 이제 충전 다 돼 가는구나,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저는 요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렉트릭과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범퍼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은 이쪽 팬더가 그냥 바디 컬러입니다. 1.6 가솔린 터보는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예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톤 느낌이 나기도 하고 좀 터프한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저는 여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예뻤는데, 근데 이거는 좀 바디 컬러로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꾸며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이랑 하이브리드는 바디 컬러로 되어 있더라, 가솔린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어 놨네요. 자, 뒷모습도 범퍼가 조금 바뀌었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외관상으로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만 이쪽 바디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거 좀 아쉽네요. 나름 현대에서는 이거 바디 컬러를 적용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플라스틱이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예뻤어요. 이 컬러에 이 플라스틱 짙은 그 회색으로 플라스틱 달아 놓으면 진짜 예쁠 텐데, 그죠? 좀 아쉽네요.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전용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이즈는 235-45R19의 거모 마제스티 9 솔루스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프레이션에는 19인치가 기본으로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인스프레이션 아래 트림은 17인치여 가지고요. 17인치랑 19인치랑 주행 가는 거리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17을 고려하실 텐데 인스프레이션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19인치라는 거. 요거는 17 인스프레이션에도 그냥 17을 기본으로 하고 19를 옵션으로 했으면 그러면 그냥 17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주행거리가 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여기는 그렇게 프렁크가 덮개가 있는 프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진 않은데 그래도 그물망도 있고요. 덮개가 있어 가지고 덮개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먼지 같은 거 좀 많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잘 해놨네. 지금 이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걸리니까 여기에 걸리니까 양쪽으로 했는데 이거를 들어 올리나 이걸 들어 올리나 똑같아요. 두 개를 다 들어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한쪽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근데 여기 걸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놨더라. 이거 원가 절감 차원에서 좀 불리한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는 외관에 비해서는 변화가 적습니다. 여기 노란색 들어와 있는 거 요거 외에는 지금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노란색을 적용해 놨고 시트에도 이렇게 노란색을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죠. 물론 이제 계기판이라든가 여기 메뉴에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메뉴가 추가된 거 뭐 그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재 자체가 이쪽이랑 또 여기 도어 패널에 패브릭을 적용을 해놨거든요. 요거 이제 세이지 그린 패키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요 컬러도 예쁘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좀 친환경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실제로 소재도 친환경 소재들을 적극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느낌이 나게끔 패브릭 같은 거 적용해 놔가지고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예뻐요. 네, 지금 양양까지 왔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약간 고속주행도 해봤는데 뭐 그렇게 큰 차체가 아닌데도 고속주행 안정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체 세팅은 장거리 이동하거나 뭐 평상시에 시내에서 타거나 이럴 때는 정말 편하게 탈 수 있을 만큼 하체를 부드럽고 또 안정적으로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제 주행 가는 거리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시승하면서 고속도로 주행도 꽤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급가속도 하고 또 아까 같은 경우는 또 산길 주행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산길 와인딩에서 막 급하게 주행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에코 모드 기준으로 188km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187 나누기 0.48 187 나누기 0.48은 약 389.58이에요. 389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처음 출발할 때 400km가 넘게 찍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 시내 위주로 많이 타게 되면 주행 거리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고속도로 주행도 꽤 많이 하고 또 테스트 주행을 했는데도 뭐 원래 인증받은 복합 주행 가는 거리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점, 그 점은 뭐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차가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매끄럽고 편안해 가지고요. 이건 뭐 평상시에 타고 다니면 진짜 별 걱정 없이 차 디자인도 사실 워낙 괜찮고요. 그리고 편의 장비들도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타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일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니로 EV랑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니로 EV가 차체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 좀 제대로 된 SUV 스타일이어서 좀 스타일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긴 하죠. 근데 가격이나 옵션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최상위 트림 가격대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근데 사양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일단 여기는 12.3인치 모니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근데 니로 EV는 10.25인치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여기도 있고 그쪽에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DA2도 똑같이 적용돼 있고 그 외에 뭐 통풍 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다 적용돼 있죠. 근데 옵션을 다 적용해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가격이 조금 더 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나름 경쟁력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형 코나 EV를 하남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여기 양양 낙산사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양양까지 약 한 200km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중간에 또 산길 와인딩도 해보고 그렇게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뭐 힘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전기 모터로 204마력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승차감 세팅도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세팅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평상시에 타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힘과 승차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코나 일렉트릭이 되면서 기존 코나에서 아쉬웠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에는 장착이 됐다는 점, 그 점 진짜 반갑죠. 그리고 HDA2도 적용되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되고 이렇게 해서 사양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가지고 그 점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렉트릭은 그 정도는 또 해줘야 되죠. 네. 전반적으로 사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렉트릭인 만큼 기존 코나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근데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니로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편이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솔린을 살 거냐 아니면 전기차를 살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차는 평상시에 뭐 그 유지비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또 충전에 크게 부담이 없는 분들은 저는 전기차 확실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도 사실 워낙 좋아하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탔던 코나 1.6 터보가 사실 인상적으로 워낙 차가 괜찮아 가지고요, 그 경쾌한 주행 감각이나 뭐 재미로 타기에 진짜 괜찮은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힘이나 하체 세팅이나 이런 경쾌함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재밌어 가지고요, 이 차를 타면서도 그 차가 자꾸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과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코나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솔린은 가솔린대로 매력이 있고 또 일렉트릭은 일렉트릭대로 매력이 있고, 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릴렉션 시트나 아니면 뭐 보스 오디오나 이런 부분들까지 또 다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사실 이 차 사이즈 급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잘 갖춰져 있거든요. 정말 풍성하게 거의 최신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했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코나 시승하면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결국 지금 아쉬운 거는 이제 가격이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많은 장비들을 잘 갖추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높지만 모든 사양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차를 선택할 건가, 아니면 좀 더 경제적인 차를 선택할 건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코나 같은 경우도 사양이 좀 낮은 급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또 나름 뭐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죠. 우와, 설악산이다. 우와, 동해바다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제는 전기차 타고도 이 강원도 속초 양양까지 이렇게 뭐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네. 지금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가 180km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강원도 동해안까지는 진짜 크게 부담 없이 그렇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겠네요.